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사회, 한국. 입시, 취업, 부동산까지. 왜 한국인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걸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 OECD 평균보다 약 200시간이나 더 길죠. 그런데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공부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은 사회. 이 모순적인 현실 뒤에는 멈출 수 없는 경쟁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끝없이 달리고 있을까요? 한국인의 경쟁 심리는 단순한 현대 현상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는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수천 명이 단 한 자리 벼슬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시험과 성적이 곧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교육은 민족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교육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사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1960년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을 통한 근대화 정책은 농촌의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한 마을의 대학생이 한 명만 나와도 마을의 영광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열이 높아진 나라였습니다. 1970년 대학 진학률은 7%에 불과했지만 불과 20년 뒤인 1990년에는 33%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출발선이자 동시에 경쟁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 기준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에 달하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왔다고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다시 치열한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2023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로 공식 통계치의 2배 이상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청년들은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경험 등 끝없는 스펙 경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이 경쟁을 흔히 엄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월 사교육비는 41만 원,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학원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 이사를 가는 학군지 전쟁, 대학 입시를 위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 학습,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 유치원, 수학학원, 코딩 학원에 보내는 조기 교육 경쟁까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모의 불안 심리와 연결합니다. 내 아이가 혹시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가계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고 아이들 역시 어릴 때부터 끝없는 경쟁의 압박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교육 경쟁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 가계 경제, 사회 구조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 심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영역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로또보다 낮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신분과 성공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상승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18배를 넘어 평균 가구가 아무리 소득을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좋은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특히 학군지, 교통, 직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집은 투자의 대상이자 미래 보장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내 집 마련 전쟁과 청약 경쟁입니다. 수만 명이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아파트 청약에 몰리며 당첨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인생 역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단순한 개인 자산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결혼 시장의 조건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키고 결국 부동산 경쟁은 교육 경쟁, 취업 경쟁, 결혼 경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고리 속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동산 경쟁을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불안 심리와 상대적 박탈감이 만들어낸 집단적 경쟁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두려움, 남들보다 늦게 사면 영영 기회를 잃을 거라는 불안이 사람들을 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생활 기반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사회적 시험장이 된 셈입니다. 경쟁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심지어 결혼과 육아까지 모든 영역에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과 경제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교육 이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쟁 방식이 절대적 성취보다 상대적 우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개인이 만족하는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한국은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60년 1인당 GDP는 158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등장한 것도 이런 경쟁 심리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쟁 심리는 생활 문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모 경쟁입니다. 국제미용성형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심지어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즌에 맞춰 취업 성형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죠. 또한 소비 문화에서도 경쟁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명품 소비 규모에서 한국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로 미국과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경쟁의 수단이 된 겁니다. 한국인의 경쟁은 온라인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SNS 속 좋아요 숫자, 유튜브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조차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식사조차 인스타 감성, 인증샷으로 남보다 더 멋지게 보여주려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큽니다. 경쟁은 세대 간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말하지만 청년 세대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느낍니다. 부동산 가격, 정규직 일자리, 결혼과 출산 기회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은 경쟁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0% 이상이 노력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은 성취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단순한 승패 경쟁을 넘어 개인의 다양성과 행복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패가 곧나고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 시험에서 한 번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취업 과정에서 한두 번의 불합격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조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오점으로 기록되곤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안전한 길만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창의적인 시도는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에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창업 선호도는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회적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과 혁신가들 대부분은 수많은 실패 끝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실패를 배움의 과정이 아닌 퇴출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쟁 심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앞으로 달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잠시 멈추거나 비틀거릴 자유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분명합니다. 실패는 곧 끝이라는 낡은 인식을 버리고 실패를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때 비로소 한국의 경쟁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굴레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의 경쟁 심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